여러분, 유산균을 고를 때 제일 먼저 숫자를 보시나요? 10억, 100억, 1000억, 심지어 4500억 개까지 있는데요. 왠지 숫자가 클수록 더 강력하고 비싼 제품일수록 효과도 좋을 것 같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아요. 약국에서 파는 유산균이면 다 괜찮은가요? 변비에 좋은 유산균과 설사에 좋은 유산균은 따로 있나요? 유산균을 먹었더니 오히려 가스가 더 차는데 계속 먹어야 하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제품을 추천하시나요? 네, 그래서 직접 정리해봤어요. 저번 당뇨 영양제 영상처럼 최신 논문과 실제 임상 연구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봤고요. 구체적으로 내 증상에 따라 어떤 균주와 제품을 선택하면 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도 보시고 나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해당 제품 링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유산균은 단순히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보다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이름은 사람으로 치면 성씨와 비슷해요. 실제 연구 결과를 특정 제품에 적용하려면 뒤에 붙는 GG, 299V, 35624 같은 균주 번호까지 같아야 해요. 따라서 17종 혼합, 1000억 개 보장이라고 크게 적혀 있어도 정확한 균주 번호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균수가 10억이나 100억 개 정도라도 그 균주와 용량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됐다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약국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제품인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파는지보다 균주 번호가 공개되어 있는지, 표시된 균수가 제조 당시가 아니라 유통기한까지 보장되는지, 보관 방법이 명확한지를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익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예요. 두 가지를 함께 넣은 제품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그렇다고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함께 들어있으면 무조건 더 좋은 것은 또 아니에요. 프리바이오틱스도 종류에 따라 특징이 달라요. 이눌린과 FOS는 장내 발효가 잘 되고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스와 복부팽만이 생기기 쉬워요. GOS도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민감한 분은 복용량에 따라 가스가 늘 수 있어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장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이눌린이나 FOS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먹었다가 배가 더 부풀고 방기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 PHGG, 즉 구화검 가수 분해물은 다른 발효성 식이섬유보다 비교적 천천히 발효돼서 획만이 심한 분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 양파, 마늘, 콩을 먹으면 배가 심하게 부푸는 분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 중에서도 복부 팽만이 심한 분이라면 처음부터 고용량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증상별로 어떤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별한 질환은 없지만 무난하게 시작하고 싶은 경우에요. 이런 분들은 락티카세이 바실러스, 람노서스 GG, 흔히 LGG라고 부르는 균주가 들어간 컬처렐 다이제스티브 데일리를 먼저 고려할 수 있어요. LGG는 비교적 연구가 많이 축적돼 있고 일상적인 장 불편감이나 항생제 복용 상황에서 활용하기 쉬운 균주예요. 컬처렐은 보통 한 캡슐에 LGG 100억 개가 들어가 있고 제품에 따라 소량의 이눌린이 함께 들어있어요. 국내 온라인몰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른 수입 제품보다 가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다만 이눌린에 민감한 분은 처음 며칠 동안 가스가 증가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둘째, 과민성 장 증후군과 복부 팽만이 주된 문제인 경우에요. 이런 분에게는 락티플란티 바실러스 플란타럼 299V, 줄여서 LP299V가 들어간 제품을 고려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제품이 자로우 아이디얼 바울 서포트 LP299V예요. 한 캡슐에 LP299V 100억 개가 들어있고 여러 균주를 섞은 제품이 아니라 특정 균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식사 후 복부 팽만과 가스가 심해서 여러 종류의 고함량 유산균을 바꿔 먹던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간 복합 제품을
잠시 중단하고 LP299V처럼 균주가 명확한 단일 제품을 일정 기간 시험했을 때 장 불편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복부 팽만이 심한 분이라면 일단 단일 균주 제품을 한 4주 정도 복용해 보고 증상이 좋아지면 최대 8주 정도까지 평가하는 방식이 좋아요. 효과가 없는데도 몇 달씩 계속 드실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 항생제를 먹을 때마다 설사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선택이 조금 달라져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사카로마이시스 볼라르디 CNCM I745라는 효모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대표적인 제품이 플로라스토예요. 플로라스토는 세균이 아니라 효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생제에 직접 죽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항생제를 복용할 때마다 묽은 변이나 설사가 반복되는 분에게 특히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하루 2캡슐을 기준으로 복용하면 다른 유산균보다 월 비용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크다면 LGG가 들어간 컬처렐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컬처렐처럼 세균성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는 항생제와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아요. 항생제 복용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복용하고 항생제를 다 먹은 뒤에도 1주에서 2주 정도 더 복용하는 방법이 실용적이에요. 다만 중심 정맥관이 있거나 장기 이식 전후이거나 중증 면역 저하 상태인 분들은 I745를 포함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임의로 복용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셔야 해요. 네 번째, 변이 딱딱하고 배변 횟수가 적은 변비가 주된 문제인 경우인데요. 변비가 있다면 유산균의 균수만 보지 마시고 프리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의 실제 용량을 확인해야 해요. 제품에 프리바이오틱스 함유라고 적혀 있어도 몇백 mg만 들어있다면 변비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연구나 실제 장 기능 개선에 사용하는 식이섬유는 대부분 몇백 mg이 아니라 그램 단위예요. 가스가 많지 않은 분이라면 이눌린이나 FS를 하루 2-3g 정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 가스와 복부 팽만이 심한 분이라면 부화콩 가수 분해물인 PHGG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PHGG는 하루 3g 정도부터 시작해서 불편감이 없다면 5에서 7g 정도로 늘려볼 수 있어요. 제품을 고를 때는 단순히 구화검이라고 적힌 것보다 PHGG 또는 구화검 가수 분해물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해요. 예를 들면 닥터스 베스트 프리바이오틱 파우더 썬파이버처럼 썬파이버 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된 제품이나 PHGG가 주 성분인 제품을 고려할 수 있어요. 다만 제품마다 한 포 또는 한 스푼에 들어있는 PHGG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 정보를 확인하셔야 해요. 국내 제품 중에는 듀어락 골드처럼 프로바이오틱스에 FS와 GOS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한 번에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품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양이 변비 개선에 충분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돼요. 썬바이오틱스 제품 한 캡슐이 그램 단위 식이섬유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한 변비가 주된 문제라면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수분 섭취, 전체 식사량, 운동량, 복용 중인 약까지 함께 점검해야 해요. 다섯 번째로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경우에요. 상복부 더부룩함이나 기능성 소화 불량은 과민성 장 증후군이나 상생제 연관 설사보다 프로바이오틱스의 근거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도 제품을 선택한다면 락토바실러스 로테리 두 균주가 들어간 바이오가이아 가스트러스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요. 일부 환자분은 복용 후 상복부 불편감이나 가스가 줄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분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명치 통증, 조기 포만감, 구역이 지속되는 분을 검사했을 때 헬코박터 감염이나 위염, 궤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증상이 계속된다면 유산균만 계속 바꿔 드시기보다 원인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유산균이 위장약이나 내시경 같은 필요한 검사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고함량 유산균은 무조건 더 좋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보통 드시모네 같은 100억 개 이상의 제품을 고함량으로 분류하는데요. 고함량 제품을 고를 때는 상표명이나 우리 제품은 1000억 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같은 숫자에 혹해서 고르면 안 돼요. 건강한 일반인이 평소 장 건강 후에 먹는다면 균수가 많다고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고함량 제품은 일부 특정 질환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때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내 증상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별한 질환은 없지만 무난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컬처렐을 고려할 수 있어요. 과민성 장 증후군과 복부 팽만이 주된 문제라면 자로 아이디얼 바이올 서포트 LP299V를 고려할 수 있어요. 항생제 연관 설사가 걱정된다면 플로라스토를 우선 고려하고 가격 부담이 있다면 컬처렐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변이 딱딱하고
그리고 배변 횟수가 적다면 유산균 군수보다 그램 단위로 복용할 수 있는 닥터스 베스트 프로바이오틱 파우더 선파이버 같은 구화검 가수 분해물 제품을 먼저 살펴보세요. 상복부 더부룩함이 부추된 문제라면 바이오 가이아 가스트러스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면 원인 검사가 먼저예요. 제품을 하나 선택했다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섞어 먹지 마세요. 복통, 복부 팽만, 배변 횟수, 변의 굵기처럼 평가할 증상 한두 가지를 정하고 4주에서 8주 정도 면밀히 기록해 보세요. 효과가 없다면 그 제품을 계속 먹을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가스나 복통이 심해진다면 복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적은 제품으로 고르는 것이 좋아요. 排便, 체중 감소, 빈혈, 발열, 밤에 잠을 깨는 복통이나 설사, 반복되는 구토가 있다면 유산균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진료를 꼭 받으셔야 해요. 결국 좋은 유산균은 가장 비싼 제품도 아니고 가장 많은 균이 들어있는 제품도 아니에요. 내 증상에 맞는 균주가 연구된 용량으로 들어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일정 기간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정 기간 복용해 봤을 때 내 증상이 좋아지는 제품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유산균이에요.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제품들은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 둘게요. 이 제품을 꼭 사라는 말은 아니고 찾아보기 귀찮거나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달아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신 뒤에 고정 댓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우리들.